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안에 아주 오래된, 거대한 철학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람의 눈하고 식물의 싹, 이 둘이 왜 같은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국어 눈과 일본어 매를 관통하는 고대 언어의 비밀, 그 진짜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믿기 힘든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사람 눈이랑 식물 싹, 이게 과연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언어는 이 둘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이 화면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말로는 보는 기관도 눈, 식물의 싹도 눈이죠. 뭐 이건 다들 아시는 거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일본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일본어에서도 눈을 매, 싹도 매. 똑같은 소리로 부른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단서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 이 미스터리를 좀 더 깊이 파고들려면요, 우리말 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봐야 해요. 네, 맞아요. 우리말 눈은요, 보는 눈, 싹 트는 눈,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 스노우까지 포함합니다. 자, 보세요. 보는 것, 피어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세 가지가 어떻게 눈이라는 하나의 소리를 묶일 수 있었을까요? 와, 이러니까 퍼즐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죠. 다시 한번 우리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도대체 보는 것과 싹 트는 것이 어떻게 언어 속에서 말하자면 쌍둥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오래된 비밀을 풀려면요, 아주 특별한, 뭐랄까, 탐정의 도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소리 DNA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음 상징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이 강력한 분석 도구를 가지고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유전자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음 상징,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소리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 그러니까 소리 DNA가 있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반짝반짝 같은 거요. 소리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바로 오잖아요? 이런 의성어, 의태어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이 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미음이나 니은 같은 자음, 딱 하나에도 아주 원초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첫 번째 DNA는 바로 mDNA입니다. 분출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마 해보세요. 미음 소리를 낼 때 입술을 꽉 닫았다가 터트리죠. 바로 이 느낌. 응축된 에너지가 한 점을 뚫고 팡 하고 터져나오는 이미지. 이게 바로 M의 DNA입니다. 우리말 묘, 어린 싹을 뜻하는 묘에서 그 뚫고 나오는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소리 유전자가 바로 일본어 매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DNA는 nDNA. 이건 나아감의 소리예요. 니은 소리는 안에서 밖으로 나아간다,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동사 나다입니다. 무언가가 생겨나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말 눈은 바로 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선이 밖으로 나아가고 싹이 껍질을 뚫고 나오고 눈송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움직임. 전부 나아가는 이미지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 손에는 mDNA와 mDNA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열쇠가 있어요.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진 고대의 언어 실크로드를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어볼게요. 근데 그 여정의 시작점이 정말 놀랍게도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자, 이 소리의 유전자가 시공간을 넘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의 결과가 지금 바로 여기서 밝혀집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보는 기관, 그리고 식물의 싹이라는 개념이 보이죠? 이게 한국어 눈,
일본어 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저 멀리 고대 인도어, 산스크리트어까지 간다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의 씨앗이나 근원 같은 개념과 딱 맞닿아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말과 일본어가 아주 오래전에 같은 생각, 같은 개념적 뿌리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한 증거인 거죠. 좀 더 확실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밖으로 나오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 동사 나다. 이 나라는 소리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이 그대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린 묘목을 뜻하는 나에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소리 DNA가 말 그대로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놀라운 순간 아닌가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단어가 비슷하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언어 현상 그 이상이에요. 이 소리 안에는 우리 조상들의 아주 깊은 지혜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에게 눈과 싹은 둘 다 똑같은 거였어요. 바로 생명의 창문이었습니다. 몸 안 혹은 껍질 안의 에너지가 밖으로 터져 나와서 외부 세계와 만나는 통로.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즉,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식물이 싹을 틔우는 것에서 똑같은 생명력의 폭발을 봤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철학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나무가 눈을 떴다.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은 식물이 싹을 틔우는 걸 보고 마치 사람이 아침에 잠에서 깨서 눈을 뜨는 것처럼 식물도 드디어 세상을 향해 눈을 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관찰력과 감수성이 언어 속의 화석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같은 개념을 보면서도 한국어와 일본어가 바라보는 관점이 살짝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말 눈은 그 생명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일본어 매는 생명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중심점, 그 핵심에 더 집중한 거예요. 결국 하나의 철학, 두 개의 시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우리말의 이야기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눈과 싹의 비밀을 하나 풀었지만 사실 우리의 해독을 기다리는 단어들은 아직도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오래된 생각,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두 개의 강력한 단어.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안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하나의 오래된 철학이 눈과 뇌라는 두 개의 강력한 단어를 탄생시켰다는 것. 이 둘은 같은 소리 DNA를 공유하는 말 그대로 언어적 쌍둥이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엔 어떤 단어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혹시 사람의 입과 식물의 입도 같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분석도 꼭 기대해 주세요.